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코치님, 네. 55초. 목표 달성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배는 팔아야죠. 안녕하세요, 시계토끼입니다. 고급류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고급류를 넣고 주행하면 출력이나 연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그 엔진 소리 같은 것도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고급류든 일반류든 간에 그 들어가는 첨가제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두 연료 간의 에너지 밀도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일 개연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차종에 따라서 옥탄가가 높은 고급류를 넣었을 때 더 높은 압축비를 사용할 수 있고 더 높은 부스트 압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나 출력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든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고급류를 넣고 서킷 주행 테스트를 해본 결과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급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제 본인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급류라고 해도 이 자동차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온도나 습도 같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2018년에 출고된 벨로스터 N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된 수동 변속기 모델에 고급류를 넣고 주행했을 때 과연 차이가 있는지 이걸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휘발유 제조사마다 들어가는 그 첨가제나 옥탄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제가 2022년 초부터 고급류를 넣고 서킷 주행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체감상 달라지는 건 없었고 물론 지갑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얇아진다는 거 빼고는요. 벨로스터 N 매뉴얼을 읽어봐도 고급류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해외 포럼을 찾아보니까 매뉴얼에 고급류를 넣으라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미국판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고급류를 넣으라고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옥탄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 RON, 그리고 조금 더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테스트한 값인 MON, 그리고 RON과 MON의 평균값인 AKI, 이런 단위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는 RON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행히도 미국판 벨로스터 N 매뉴얼에도 RON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RON 기준으로 95 이상 연료를 넣으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GS 칼텍스 테크 블로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보통류는 RON 91 이상이고 또 고급 휘발유는 94 이상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급 휘발유의 경우 RON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권장 옥탄가보다 높은 옥탄가를 가진 연료를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고급류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아반떼 N 매뉴얼을 보면 고급류 학습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벨로스터 N 한국어 매뉴얼엔 그런 내용이 일단 없었고 미국 출시용 영문 매뉴얼에도 딱히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는 서킷 주행할 때 그 아반떼 N에 나와 있는 고급류 학습 방법대로 한번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 패드가 뭔가 시뻘겋게 변했어. 이쪽도 만만치 않아. 첫 번째 바퀴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타보겠습니다. 살이 쪘나? 왜 이렇게 막 이게 안전벨트가 꽉 조이지?
바퀴, 두 바퀴는 웜업. 달려보니까 일단 오늘 타이어는 새 거 끼우고 와서 타이어 상태는 매우 좋은데 어쨌든 오늘 지금 브레이크 상태가 아까 보니까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열받으면 금방 열받고 또 열받으면 엄청 많이 밀리고 일단 12시 세션 좀 쉬고 점심 먹고 오후에 뭐 다시 오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55초대 뚫었네요. 이따 오후에도 달려봐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호치님. 네. 55초. 목표 달성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배는 팔아야죠. 하시려고 이제 하시기 전에 후배님들도 좀 한 번씩 경험 좀 나중에 시켜주시면. 아, 물론이죠. 네네.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 한 세션 더 탔습니다.
터보 게이지를 보니까 1.3바 이상 뚫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정말 저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가서 데이터 로거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록도 잘 나왔고 요 터보 부스트 압력도 그러니까 일반유를 넣으면 1.0바까지만 올라가고 엔진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고급유를 넣으면 1.2바까지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아직 문서로 이거 검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고급유를 넣고 달려봤는데, 확실히 부스트가 예전에 1.0바를 못 뚫던 거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나 글러브는 왜 안 끼고 운전했지? 다 갖고 와놓고 안 끼면 이건 뭔 소용이야? 네, 어쨌든 이것만 가지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으니까 이따가 요 데이터 로그에 기록된 데이터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1분 55초 58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전 베스트 랩인 1분 56초 47이랑 비교했을 때 약 0.9초가량 빨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고급유 덕분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로거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고급유를 넣긴 했지만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그냥 주행했었고, 이번에는 아반떼 N 매뉴얼에 나온 그 고급유 학습 과정을 거치고 주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번에 세운 베스트 랩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요 1분 56초 477, 이게 지난번 2022년 2월 25일 동계 때 세운 마지막 기록입니다. 네, 여기서 0.897초 0.897초를 단축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안타깝게도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 최대 과급압이 1.0바에 머무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설명을 좀 드려야겠구나. 요게 과급압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여기가 2.0바, 여기가 한 2.4, 여기가 2.2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맞나? 네, 여기가 1.0. 근데 제가 그 과급압 말씀드릴 때 뭐 1.1, 뭐 1.0바니, 1.2바니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는 숫자가 2.0, 2.2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요게 요만큼 0부터 1.0까지는 대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기압보다 더 높은 압력, 이만큼이겠죠? 이만큼 더 높은 압력으로 실린더에 공기를 넣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보를 이용해서. 벨로스터 인포테인먼트 화면에는 부스트 압력이 1. 몇 바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건 대기압 1바를 초과한 부스트 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고에 찍힌 데이터로 보면 1. 몇이 아니라 2. 몇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과급압이 요 라인에서 머무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이렇게 변속을 하기 위해서 스로틀을 잠깐 오프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이라든가 여기 뭐 이런 데서 보면은 그때 잠깐 과급압이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한 1.2 내지는 1.3 정도 과급압이 이렇게 치솟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은 1.0이라고 했을 때, 이 라인 1.0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뭐 그것보다 더 높은 뭐 1.2 내지는 1.3까지 치솟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잠깐 그 과급압이 치솟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혹시 일반유로 주행했을 때 과급압이 1.0바보다 더 낮았었나? 그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유를 넣고 주행했던 데이터도 한번 가져와서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핑크색이 이번에 주행한 기록이고요. 요 초록색이 일반유 넣고 주행했던 기록입니다. 2021년까지는 제가 일반유를 넣고 주행을 했었더라고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근데 그 일반유 넣고 주행한 기록이랑
고급류 넣고 주행한 기록이랑 살펴봐도 여기 보면은 그냥 요 1.0 라인에서, 그러니까 2.0바 대기압을 빼면 1.0이죠. 요 라인에서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엑셀 오프했을 때만 잠깐 부스트 압력이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잘 보면 이렇게 일반류, 그러니까 초록색 그래프가 더 높은 부스트 압력을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미묘한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벨로스터 N에서는 고급류를 넣거나 일반류를 넣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부스트 압력에 대해서는요. 다시 정리하자면 아쉽게도 고급류 덕을 보지는 못했고요. 코너 2개, 정확히는 5번이랑 14번 코너를 수정해서 기록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행 그래프를 보면 실제로 이 코너 탈출 속도가 빨라져서 이어지는 직선 구간에서 꽤 많은 이득을 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코너 한두 개 정도만 더 수정하면 기록을 더 줄여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54자를 보고 싶은 욕심이 자꾸 납니다. 아까 첫 세션에서 마지막 헤어핀에서 앞차에 막히기 전까지 이전 베스트 랩보다 0.7초 정도 빨랐기 때문에 결승점까지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았었다면 실제로 54자를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아쉽게도 브레이크 수명이 다 되어 가기도 하고 또 저녁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두 번째 세션까지만 타고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KMSA라고 용인의 모터스포츠 전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정비소를 겸하고 있고요. 자신의 주행 영상이나 데이터 로고에 기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현역 프로 선수가 그걸 분석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서킷 주행하기 전에 KMSA에 가서 저의 예전 주행 영상과 데이터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 로그를 보면 제가 얼마나 운전을 못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여기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하루아침에 전부 다 고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서킷에 갈 때마다 뭐 한두 개씩 수정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겠죠. 네, 이 컨설팅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벨로스터 N과 고급류 조합에 대한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베렌에 고급류를 넣으면 정말로 진짜로 과급압을 더 높게 쓸 수 있는 건지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베렌을 서킷에 가져가서 타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베렌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하고 BMW M2를 가지고 새로운 서킷 라이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